그 안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여튼 뭐 씩씩하게 들이대보는데 씩씩하게 들이대는 바람에 또 공연음란죄로 잡혀가가지고 내 참 한장하겠다. 하여튼 이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다시 항소 중이에요. 하여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인프리전 블루하우스라는 그 어떤 구호들은요 벌써 한 3년 전부터 나왔어요. 아니 대통령 임기 시작되자마자 나왔어요. 이명박을 사자방 비리의 주범 그런 부분들이 그 반드시 이명박이 구속돼야 되고 이명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이 저지르는 5만 가지 악행들은 바로 박근혜를 탄생시키기 위한 배경들이다 이 말이죠. 박근혜 지금 최순실 라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만들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그래서 이명박이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된다. 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갔었다 이 말이죠. 정세를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임기 만료돼 가지고 1년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요렇게 터졌다. 참 한마디로 씩씩하게 표현해서 참 좋았다. 그거예요. 참 좋았던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명박까지 아직 못 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진짜 멀다. 근데 이 갈 길이 이리 먼데 지금 우리는 몰라요. 평화집회 하면서 지금 쪽수는 많이 불어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힘을 뺄지 어떻게 때려잡아서 힘을 뺄지 힘을 빼서 뺄지 모르겠지만 평화집회 기조로 계속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SNS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아예 개무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박사모 쪽에서 이렇게 막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이 논리들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먹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 저쪽 라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필이고 하나도 틀린 것 없는 옳은 말이라는 거죠.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국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 잡아 쳐넣을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어. 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대화와 토론과 이런 걸로서 팩트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낼 수밖에 없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남 관중들이 이 군중들이 진짜로 돈 2만원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2만원 받지 않고 진짜로 충심에 의해서 박근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골 때리는 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그 이들이 말하는 논리가 정말 민주적인 논리냐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서 말하는 논리냐 이 말이에요. 그 법치주의 이야기 저것도 하는데 정말 법치주의 관점에서 됐냐고 이게 말이 안 돼. 그 논리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맞다 그래. 그리고 맞다고 말하는 그 미친 개돼지 같은 아무 생각 없는 정말 그런 국민들이 좀 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워낙 드세게 저항을 하고 나오니까 이것들을 또 언론들은 또 그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들의 세력들이 뭐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침묵하는 그 100만 명 그래 광화문에 나왔는데 100만 명 말고 4,999만 명은 4,900만 명은 전부 다 침묵하는 다수는 박근혜 좋아한단 말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사람들 정말 골 때린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가지고 할까. 이 대화 논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적인
어떤 권리지, 평화적인 어떤 민주주의 어떤 실천이지. 우리가 집회 나가고 시위 나가고 거기서 시발 평화 외칠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평화가 돼야 돼. 응? 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부터 민중과 민중이 만났을 때는 평화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공권력이 왜 정권을 비호하며 정권을 방패막이 하고 있는 거기 가서 씨발 평화를 왜 외치냐고. 정말 골 때린다 이거야. 그 문재인 퇴로를 열어준다. 그래서 무슨 명예를 보장해준다. 미친 소리 같은 소리. 씨발 도둑놈 강도한테 무슨 명예를 주냐? 아 정의로운 강도가 있고 씨발 정의로운 도둑이 있냐? 아니 말 안 되는 씨발 그 소리를 나 이해가 짜증나 씨발. 아씨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에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즐겁고 행복해. 잠시요 이 열받는 장면이지만 요걸로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논리적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은 합리적이다 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첫 떠들어대는 우리의 참 안타까우고 애석하고 애처로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다투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진정성으로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것인가? 평화적으로. 응? 소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냥 개무시하면 답이라고? 연하킴님? 그렇게 개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반민주성이다. 예, 소수자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 네 생각을 존중한다. 다만 네 생각의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온가? 제대로 된 정보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근거들이 있고 네가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차근차근 비교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제대로 된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함께 개발을 찾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거지. 그런데 한편 너는 너가 꼴린데 살아라 씨발 나는 내 대꼴로 산다 이러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라. 이것이 바로 반민주라. 이것이 바로 대결 구도, 즉 진보와 보수라는 큰 플레임 속에서 서로 싸우고 국민들 간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 계속 이어가는, 이것을 노리고 플레임 싸움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지금의 지배 권력 세력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개무시 하여튼 현장 논리로서 개무시할 때는 있어야 돼. 전술도 집회와 시위라는 부분에서 우리 편, 너그 편, 우리 집단, 너그 집단,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끼리 논리적 갈등, 그리고 우위를 위한 선전선동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게 논리적 우위 집단을 가지고서 전술로적 개념으로서 개무시할 수는 있어. 개무시할 수 있는.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그래도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소통할 때는 소통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은 이들과 소통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들과 만약에 거리 한 부분에 부딪혔다 그러면 씨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존나 크게 싸워야 되겠지. 다만 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 주먹으로 안 싸우고 에이 씨발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씨발 박근혜가 이랬다. 누가 우병우가 이렇게 한 거 아나 씨발. 검찰이 씨발 기소 다 맞는 거 아니냐. 법치주의에서 법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 박정희가 여자니까 그래 씨발 분발하고 화장하고 보톡스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의무는 제대로 보고 해야 될 거야. 그거 하는 바람에 의무 못 보면 차라리 남자 뽑는 게 낫다 이거. 왜 여자 뽑아갖고 씨발 그러냐 이리 말하면서 이게 여성 비하라고 한다면 여성 대통령 못하지 씨발 이래라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 그죠? 이렇게 따질 수 있을 때는 따져야 되겠지. 그렇지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제대로 할 때는 이런 것들 대통령의 직무상, 대통령 법률상, 법에 되어 있는 대통령 직무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법들을 제대로 수행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중차대한 결격 사유 또는 중차대한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이 지할 의무를 갖다 해했다. 이거 탄핵 소축감이다. 야단 맞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 씨발 저거 노무현 쌍꺼풀 했을 때 가만히 있었다. 아니 노무현 쌍꺼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개씹듯 씹었냐.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쌍꺼풀 하면서 국정의 빈 공간이 있었냐. 그때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졌느냐. 그때 어떻게 했냐.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세월호 침몰에 아들 그 수백 명 졌다 먹을 때 씨발 다 뒤졌을 때 그때 박근혜는 뭐 했냐 이거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래서 세월호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다고 좋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7시간 동안 자리 비운 건데 더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아니냐고. 당신 새끼가 그래 죽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렇게지. 예, 엽기수분 고생하셨습니다. 소님, 예, 예나킴님, 그냥 아무리 기본식 논리 대화가 예, 논리적 대화할 때는 해야 돼. 집회 현장에서 만나 논리적 대화가 안 되지. 예. 그렇지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 그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개뻘 소리 하더라도 현장에 부딪혀 싸우는 장면에서는 그 대화하자고 설치면 그 바보고 제대로 된 소통, 대화,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은 늘 열어놔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다. 피부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중받으면서 나라 좀 조용히 좀 당신의 부인들은 피부 마사지 안 해? 대통령이 피부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피부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중받으면서 나라 좀 조용히 좀 당신의 부인들은 피부 마사지 안 해? 대통령이 피부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피부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마사지 하는 거는 나라를. 예, 요런 이야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가 안 통한다? 닥쳐 씨발 이러고 마나? 아, 11월 12일 날, 미디어 몽구가 찍은 영상 중에, 전체 그림.
자, 여기는 또 부산입니다. 예. 얼마나 재미냐면요. 부산에, 요게, 부산 어디냐? 태아 쇼핑, 태아 주디스, 그 앞쪽에 있는 전광판이에요. 전광판이 요렇게, 가게집 주인이, 요렇게 해가지고, 예. 부경대 민주동호회에서 이걸 찍었어요. 그 뭐냐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도 한 10만 명 정도 인파가 모였죠. 자, 요거를 조금 한번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짧은 겁니다. 7분 정도. 불법 집회 시위가 뭔가라고 박주민이 잠시 이야기하는. 평화 시위에 반대말은 뭡니까? 불법 시위인가요? 그쵸, 제가 먼저 답을 얘기했죠? 평화 시위의 반대말은 폭력 시위예요. 불법 시위 안에는 폭력 시위와 폭력이 아닌 불법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 집회와 반대말이 불법 집회예요. 불법 집회 시위 안에 소위 말하는 폭력 집회 시위가 있고 비폭력 불법 집회 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경찰은 이렇게 써요. 평화 시위는 보장하겠다. 그러나 불법 폭력 집회 시위는 불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불법이기만 하면 다 금지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화롭더라도 불법이기만 하면 금지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적법하고 평화로워야만 보장하겠다는 말인데 이걸 애둘러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냥 불법 폭력 시위에서 뭔가 다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매도를 한 다음에 다 처벌하고 다 해산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표정에서 읽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 자유권 규약, 미주 인권 협약, 유럽 인권 선언 어디도 리걸 앤 피스풀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스풀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불법적이어도 평화로우면 보장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예요. 절도나 강도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절도는 보장할 수 없죠. 평화로운 소매치기는 보장할 수 없죠. 왜냐면 소매치기는 원래 평화로워요. 제 눈치 보지. 보장될 수는 없어요. 근데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는 불법이라도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5명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법률을 만드는 권력자입니다. 저는 비판을 굉장히 싫어요. 어떤 공주님처럼.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1년에 단 1초만 집회라고 허용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집회를 하려면 옷을 다 벗고 한 손가락 물구나무를 해서 해야지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하죠. 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다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화로우면 불법적, 이 권력자가 만든 터무니없는 법을 어기더라도 평화롭기만 하면 다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서 평화적인 의미는 뭐냐? 유럽 재판소에서 평석을 하는데 성가시게나 하거나 짜증내게 하거나 불편을 끼치거나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다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면서 아주 평화롭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평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주변에 방해를 끼치고 성가시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또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시켜도 평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적이더라도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라는 게 세계 인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이라는 것은 그냥 막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집회 시위가 아니라 막 업무를 방해하고 막 해도 평화 집회라는 거죠. 그것도 다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닌가? 예?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 그런 태도를 가질 리가 없어. 저런 표정이 딱 등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같은 대법원 같은 취지의 판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 대표적인 불법 집회죠. 평화롭게 진행되면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지 통보된 집회, 아주 대표적인 불법 집회입니다. 금지 통보된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되면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지 통보된 집회를 제가 해요. 제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하지 말라고 금지 통보를 해요. 근데 제가 강행합니다, 집회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에 와서 봅니다. 근데 우려와 달리 평화롭게 진행되네? 그걸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라고 인사하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예요. 신고범위 일탈한 집회 역시 대표적인 불법 집회인데, 놔두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그런 태도를 안 갖고 있어요.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침해 사소한 불법이라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기부터 두세 배 인력을 투입해서 불법 집회의 경우에는 조기에 해산하라는 지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유엔에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공고를 받는 거예요. 야, 평화로운 집회 제발 보장하라니까 이러면서. 니들은 왜 자꾸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한다고 보고서를 써서 올리니? 우리가 언제 합법적인 걸 요구했어? 평화적이면 보장하라고 했잖아 라는 것을 수차례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폭력 집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정도 사태가 됐는데 뭘 안 던지나?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화염병이 날아다녀야지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유럽 집회가 평화롭습니까? 유럽은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저도 도시가 못해요. 야, 내가 그렇게 못 빠지게 응원했는데 졌어, 씨. 하고요, 화염병 만들어. 하고 주변 상가 다 불태우고 다 약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똑똑하다는 분이 유럽 수준의 평화로운 집회를 언급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들이 진정한 종국이다, 나 종국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요, 대규모 집회 시위에 하도 차량이 많이 붙어서 긴급 원조를 받을 정도였고요. 영국은 막 폭동이 일어나면 막 5-6명씩 죽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아시죠? 미국 총 쏘잖아. 주방위군이 출동합니다. 드림걸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 안 보셨구나. 디트로이트 시티가 배경인데 도시 전체가 불타버려요. 왜 불탈까요? 폭동이에요, 폭동. 비일비재로 합니다, 그 폭동이. 우리나라 집회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평화적으로 자꾸 하라고 그러죠. 숨만 쉬라는 거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언론 지원까지 고려하고, 또 상대방으로 나와 있는 경찰도 우리 국민이기도 하고, 또 평화적인 집회로도 목적이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평화적인 집회가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집회 얘기만 너무 흥분하게 필요한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자, 요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어때요?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집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 듣고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쯤 되면은 화염병이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간다잖아. 예? 그 평화시위란 게 뭐냐고. 그 불법이라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불법.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뭐냐고. 평화란 또 뭐냐고. 평화라고 규정하는 것들 자체가 일상적이다라고. 일상적인 건 평화로운 것이다. 그 일상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럼 이웃 간에 다투고, 후라이팬? 프라이팬? 아무튼 냄비 뚜껑, 소뚜껑 날라가고, 뭐 옆집에서 막 울고 싸우고, 차 안 비낀다고 빵빵거리고, 불 나갖고 소방사가 왔다 갔다 하고, 앰뷸런스 삐용삐용 하고 다니고, 그죠? 맞잖아요. 옆에 공사한다고 뜨다다다다다 그래서고, 망치랑 옷방도 탕탕탕탕 그래서고,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 모든, 그러니까 뭐 어디 공사한다고 길이 막혀서 차가 돌아가야 되고, 그죠? 그 길 공사한다고 차량 통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짜증나고 그게 불편할 수 있어.
예? 그것이 위법하다, 그 평화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일상 자체가 평화로운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바로 유엔에 말하는 인권법에서 말하는 그 규정의 내부적인 그 구체적인 설명들은 바로 그러한 일상이다 생각합니다. 일상. 특히 남미나 이쪽에서는 갱들이 맨날 뭐 도시에 총 쏘고 난리가 나. 어쩌다 보면 매 하루가 다르게 옆에서 총 탕탕 쏴서 사람 주고 자빠져. 그것이 일상이다. 일상. 그 나라의 일상의 수준의 평화로움은 하루에 한두 건씩 총싸움이 난다. 이게 일상이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포가 나오고 뭐 총 쏘고 이러면 요거 조금 심각하구나. 좀 불안하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 불편, 그죠? 주변 소음, 이런 것들 다 평화라는 거죠. 그러한 평화라는 규정들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평화로운 규정이 누구냐고, 평화가 뭐냐고. 응?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평화의 기준이 뭐냐고. 100만 명이 모이면은, 예? 별의별 미친 사람 다 나오고 별의별 인간 다 나온단 말이지. 그 뭐 차 타고 오는 사람, 말 타고 오는 사람, 뭐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하는 사람, 뭐 바지 입고 오는 사람, 뭐 치마 입고 오는 사람, 뭐 하여튼 모자 쓰고 오는 사람, 모자 벗고 오는 사람, 반팔 입고 오는 사람, 긴팔 입고 오는 사람, 헐떡 벗고 오는 사람, 뭐 많다 이거라. 5만 가지 별 사람들 다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일상이라고. 일상. 그러면 술 처먹고 와서 깽판 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규제의 관점, 즉 전체주의적 관점, 그리고 대세 다수의 관점에서 딱 뭔가 인간을 규정하고 인간을 스펙화 맞추고 자기의 시선의 기준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요예요. 소요. 이 미친놈들이 왜 집구석에다 아틀 밥이나 처먹고 앉아있지, 왜 길거리 쳐나와가지고 이지랄, 이것들 다 미친 것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일상을 규정하고 평화를 규정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 우리가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붉은 악마들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테리고 그런 거는 차라리 100만 명이 나와도 좋겠지만, 아니 정치 데모를 한다고 이 씨발 것들이 존나 많이 쳐나. 이것도 다 미쳤네. 뺄갱이네.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다 미친놈들 폭도들이냐는 말이에요. 폭도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 뉴스에 나는 것들은 폭동이 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의 외신이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르는 거지. 뭐 총기 사건 났다 이런 거는 무슨 좀 방송을 하는데, 총기 사건도 워낙 많이 나. 워낙 많아. 근데 한인 교포 관련된 총기 사건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지. 원래 총기 사건, 무슨 인질 사건 이런 거 허당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무슨 이상하게 평화, 그거 좋긴 좋아. 그것도 하나의 힘인데 그것을 강제한단 말이죠. 그것이 대세단 말이죠. 그것이 대중의 다수란 말이죠. 그 다수가 소수라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정하는, 완전히 제재와 탄압이 돼. 다수가 소수를 탄압한다면 왜